제3자에까지 신청까지는 이제 다음 과정에서 보기로 했고요. 저희는 이제 217페이지 등기 신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 신청에서 보시면, 자, 요 표 보이십니까? 등기의 서면 신청해서 요 도표 보시면요, 다음 같아요. 신청은요, 당사자 신청, 공동 신청, 방문 전자 신청, 이미 신청, 서면 신청이 있는데요. 자, 당사자 신청, 공동 신청이란 것은 이미 봤습니다. 권리자, 의무자라면 공동 신청이었고요. 그리고 좀 이번 시간에 볼게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서면 신청에 의해서 신청 정보와 그리고 원인 증명 서면, 필정보, 인감 증명 등 같은 첨부 서면 등을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게 되면 이제 한 시간 딱 채워지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18페이지입니다. 등기 절차와 첨부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1번 보시면 신청 정보 되어 있나요? 자, 먼저 그러면은 이 단어의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신청 정보는 신청서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차이가 있나요? 신청 정보와 신청서는 똑같아요. 등기소 방문 신청할 때 둘 다 쓰는 겁니다. 뭐냐? 등기소 방문해서요, 그 안에 있는 종이에다가 적어 넣으면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 딱 앉아가지고, 뭐, 성명 부분, 뭐, 신청인 부분, 표시 부분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면요, 종이가 출력되어 나옵니다. 출력되어 나와서 요거로 신청하게 되면 방문 신청이면서 뭐다? 신청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에 적어 넣으면요, 신청서고요. 컴퓨터에 적어서 엔터 쳐서 뽑으면요, 신청 정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자, 봅니다. 신청 정보, 신청서의 내용을 어떻게 제출하는 방법에 관해서입니다. 자, 통상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1건당 1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 매매계약, 부동산을 한번 이전 등기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신청서 하나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월 1일에 새해맞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5일 뒤에 또 샀어요. 또 사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좋다 해서 엄마도 하나 사주고요, 할아버지도 하나 사주고, 뭐 아파트를 또 2개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4개 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월 말이 되자 아파트 2개를 또 팔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몇 개 했습니까? 사고 팔고 총 6개 했죠. 라고 해서, 자, 2월달에 아이고, 내 등기 신청 안 했네. 라고 하면서 한 장에다가 아파트 6개 사고 팔고 매매 이전 등기 한 장에다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파트 매매 6개면 6개, 각마다 건당 1신청서를 써야 돼요. 신청서 6개. 이게 원칙이라고요. 하지만 예외로요. 1건 1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일괄해서 하나로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통상과 원칙과 예외입니다. 보시면 갑은요, Y 토지 위에 X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Y 토지 위에 X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누구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갑은 X 건물만 팔 수 있겠습니까? 이때 X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서 하나, 또 Y 토지에 관하여만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러면 Y 토지에 관하여 등기 신청서 하나, 또는요, 자, Y 먼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한참 지나서 또 X 부동산을 또 을에게 팔았습니다. 자, 신청서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2개. 각마다 신청이 원칙이라고요. 신청서 2개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한 방에 XY 부동산 둘 다 동시에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이때는요, 일괄 가능할까의 문제예요. 이때 뭐 각마다 쓰면 상관이 없어요. 각마다 쓰면 원칙이니까 상관없는데 이때 일괄 가능할까의 문제인데요. 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Y 토지 X 부동산이
관할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두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죠. 두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이 동일한 관할이 됩니다. 또는요, 매매 계약, 뭡니까? 하나의 매매 계약이죠. 등기 원인이 동일해야 돼요. 매매 계약 하나로서 동일한 원인으로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각각 가능한 한꺼번에 넘어가잖아요. 맞나요? 자, 그리고 이 신청서, 매매 계약 할 때 신청서, 신청 목적은 뭡니까? 등기 목적. 등기 목적. X, Y의 소유권 이전 목적이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 봅니다. 관할이 동일하고, 원인이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하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예,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예외적인 원칙입니다.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일건 일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원인이, 목적이 동시에 일치하다면, 이건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관할도 일치하고, 원인도 동일하고, 목적도 동일, 전부 다 일치하다면 일괄 신청 가능한 예외의 경우였습니다. 되겠나요? 자, 각자 신청이 원칙이지만, 어떻게? 일괄도 가능한 경우였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청할 때는요, 아무렇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방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표시가 어떻게 되느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신청을 됩니다. 제공된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해야 되지 지 맘대로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방문했을 때 종이에 나온 대로 거의 작성해서 내야지. 여러분들이 뭐 워드 프로세서 능력이 뛰어나다, 문서 작성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쁘게 칼라 넣어가지고 표 만들어가지고 막 영어도 집어넣고 글자체도 예쁘게 변경하고 어떻게 그림도 갖다 붙이고 정말 예뻐요. 신청하면요 받아줍니까? 각하예요. 왜? 제공된 양식에 어긋났거든요. 방식에 따라 제공된 방식에 따라 신청을 해야지 여러분 지 맘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된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서가 한 장이면 상관이 없지만 신청서가 여러 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나요? 라고 한 다음에 1번 장 뒤에 2번, 2번 장 뒤에 3번, 3번 장 뒤에 4번이라는 거 1번 뒤에 2번 뒤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온 게 없다라는 표시로 우리는 사이 간자로 써서 간인을 씁니다. 그래서 서류가 여러 장이라면요. 여러 장이라면 간인을 찍습니다. 자, 그럼 접어가지고 1번 뒤에 2번입니다. 2번 뒤에 3번입니다. 1번, 2번 도장, 2번, 3번 도장 이렇게 찍는데요. 자, 이때 간인은요. 그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 찍어도 상관없지만 지저분해지겠죠. 도장 막 3개, 4개 찍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대표로 1인의 대표로 어떻게 찍으면 가능해요. 1인 대표로도 가능한 겁니다. 자, 1인만 찍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의무 아니에요. 다 찍어도 상관없는데 1인이 대표로 간인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간인과 또 비교됐겠네요. 바로 정정날인입니다. 자, 정정날인은 뭐냐? 자, 계약서를 쓰다가 지금 3월달까지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뭡니까? 날짜가 바뀌었잖아요. 연도가 바뀌었어요. 21년도에서 22년도가 바뀌면 습관적으로 21년도 뭐 적는다고 1월, 2월 해가지고 그럼 적다가 1월, 2월 하면서 실수 어떻게 합니까? 21년도를 줄로 줄을 쫙쫙 끊고 연도 변경해서 22년도 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뭐다? 이건 니도 알고 나도 알고 같은 실수다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거나 또는 있던 내용을 삭제하거나 있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정정 날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정정 날인은요.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당사자 전원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정 날인은 누가? 예. 전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또는요. 전원의 서명을 하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방식에 따라 신청을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신청하면 된단다. 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 장이라면 간인을 해야 되는데 간인은요 1인이 대표로도 가능했고 정정 날인은요 반드시 전원의 날인이 필요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자, 218페이지에 양갈로 2번, 양갈로 1번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 정도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부분은요. 양갈로 3번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 양갈로 3번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합시다. 자, 그래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1건 1신청, 일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신청서에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될 기록이 있는데, 우리는요.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신청서를 내게 되면 그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7가지를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자, 뭐냐? 이겁니다. 부, 원, 일, 목, 신, 필, 관. 부, 원, 일, 목, 신, 필, 관. 요 7가지는요. 어느 등기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신청 정보에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씀만 드리면 어려우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 X 부동산을 일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X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번 작성을 해 봅시다. 자, 여기가 종이고 여기가 종이고요. 공백입니다. 공백 여백에 한번 채워 놓을게요. 자, 보시면 맨 먼저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X 건물에 관하여 표시가 기록되고자 한다면 X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이 기록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자, 등기 원인과 그 연, 월, 일이 기록이 될 거예요. 자, 등기 원인은 뭡니까? 등기 원인. 매매. 자, 그럼 등기 연월일은 뭐 적으면 되겠습니까? 등기 연월일. 그 등기 연월일. 예, 매매 계약 체결일이에요. 계약 체결일을 그 연월일에 기록하면 됩니다. 자, 연월일을 기록하고 나면요. 자, 그리고 3번. 등기의 목적을 기록하는데, 자, 이 등기 신청 목적이 뭡니까? 등기 신청 목적. 네, 맞아요.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소유권 이전 목적인데, 자, 그럼 이 등기 신청 당사자예요. 바로 신청인 정보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신청인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의무자로서,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로서 누가? 갑의 표시가, 그리고 권리자로서 을의 표시가 각각 기록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라 하면 뭡니까? 등기 기록이 되는 형식상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자, 등기가 완료가 되면 갑은요, 소유권을 상실할 거고, 을은 취득하겠네요. 그거예요. 취득할 놈이 권리자, 상실할 놈이 의무자가 되어서 갑을 의무자, 권리자라는 채우게 되는 거고요. 자, 갑, 을의 표시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이 되겠네요. 갑과 을의 성명이 기록이 될 거고, 그리고 주소가 기록이 될 거고요. 주민등록 번호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신청서 맨 말단에 뭐가 기록되냐? 각각의 날인난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장 끙 찍으면요, 신청 정보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 추가해서 신청인 정보가 기록되면요, 그 하단 부분에는 무엇이 등기 필 정보가, 다시 한번요, 등기필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바로 1년 번호랑 비밀번호 2가지를 적으면 의무자의 필정보가 제공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필정보까지 제공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적을 거, 빠트리면 안 되는 거, 뭐? 관할 등기소
표시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부원 1 목심 필관이 어디에 들어있나 봅시다. 부동산의 부고요. 등기 원인의 원, 그 연월일의 일입니다. 등기 목적의 목이고요. 신청인 정보 표시에서 신, 그리고 등기 필 정보의 필이고요. 관할 등기소 표시에서 관입니다. 그래서 부원 1 목심 필관이 기록되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충분히 기록이 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등기 신청 시에는 어떠한 등기 신청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원 1 목심 필관 요 7가지는요. 필요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7가지 중에 한 개라도 빠져있다 라고 한다면 특수한 사항, 예외적인 사항 제외하고는 각하예요. 등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는 겁니다. 됐나요? 보시면 책 볼게요. 218페이지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표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될 거고요. 219페이지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 성명, 주소까지도 기록이 될 거고요. 자, 4번 등기 원인과 근연월일. 자, 5번에 등기의 목적, 6번에 등기필 정보가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7번 보시면 등기소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관할 등기소의 표시라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표시가 되면 등기 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됩니다. 넘겨봅니다. 220페이지. 자, 이렇게 부원 1 목심 필관이 기록된 신청서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얘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4분이고요. 보면 맨 위에 접수 처리인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는요. 등기관이 기록하는 겁니다. 밑에서부터예요. 자, 부동산에 표시되겠습니까? 자, 부동산의 표시에 부 동그라미. 그리고 자, 중간쯤 내려오시면요. 등기 원인과 근연월일이 있습니까? 원인의 원, 연월일의 일. 그리고 바로 밑에요.